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투자 중계쇼 해외선물의 시 시즌2의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D조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C조의 경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상당히 많은 변동성 있는 시장 가운데서 우리 트레이더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하셔서요.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오늘 D조이기 때문에 D조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1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제 트레이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1,840 이상의 수익금을 내면서 오늘 묵직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니까 선제 트레이더, 천기 살롱 트레이더, 파생하신 트레이더가 손익이 조금 계속 바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위에서 3위까지의 그런 변동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어서 2위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천기 살롱, 4위는 에이지 시스템, 5위는 전쟁의 신 순으로 순위 이어가고 있고요. 6위는 시그널 빌리프, 7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D조 경기 날인데, 선제 트레이더가 상당히 선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가 우리 트레이더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네, 쉬운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제도 트레이더분들이 최근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수익금을, 동일하게 끌어가신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연결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제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D조의 경기 날이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익금이 조금 더 늘었네요. 원유에 대해서 네. 매수 포지션 들고 계신데, 자, 일단은 이 $1,900 이상의 수익금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매매로 수익을 얻어 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우리 방송 날이라서 좀 신경 썼는데요. 네. 우선은 유로하고 원유로 좀 했어요. 네. 네, 유로는 지금 고가에서 약간 눌림들이 있고 추가적인 하방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이라서 길까지 매도를 좀 끌고 왔었고요. 원유는 우선은 지표 전에는 49불을 깨지 않고 지금 반등한 49.30까지 보고 3040에서 지표를 기다리지 않을까 해서 매도로 끌고 왔다가 지금 매수로 다시 돌려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900로 오늘 방송 날인 만큼 신경을 잘 쓰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선전에는 승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점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는 유로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네, 유로는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1.09달러 선에서 네, 움직이고 있네요. 네네. 유로는 지금 09300 네. 빠진 상태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0900이 빠지면 오늘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우선은 0900부터 0930까지 보합 혼조세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선 전반적으로 오늘 눌림들이 있고 달러가 약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약간 밀리는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들 미장 때 추가적인 하방 여력을 봐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오일 쪽에서도 또 공략을 하시는 것 같고 유로도 같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도 뭐 매매 흐름 잘 살펴보면서 저희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주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재 트레이더 먼저 만나봤습니다. 방송 날인 만큼 또 방송 승점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매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승점에 대해서 좀 합계를 해봤는데 방송 승점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승점을 좀 잘 쌓아가시는 분들이 예선전 통과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결과를 나왔거든요. 이번 주가 네. 이제 예선전 중반을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는데 네. 사실 1위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5위까지의 승점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오늘 5일에서 배팅을 한번 크게 줌으로써 힘을 실으면서 네. 트레이딩에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좀 여력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 말씀은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원유재고로 승부를 좀 거시는 트레이더들이 다른 조들도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선재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네. 첫 주에는 사실 조금 부진했다가 이제 네. 그 성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좀 성과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오늘 매매를 보니까는 원유나 유로나 S&P, 뭐 항생, 나스닥까지 매우 여러 종목을 좀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실 때 또 이 시청자분들에게 여러 종목을 매매하는 이런 방법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종목에 대해서 매매 패턴을 보여드리고 또 그거에 맞는 특성을 또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위인 파생 야신 트레이더 바로 연결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반갑습니다. 참 좋은 성적으로 출발을 하고 계십니다. 1위를 바짝 쫓고 계시는데, 자, $1,400 이상을 벌어들이고 계세요. 네. 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수익금 벌으셨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는 이제 지금 요즘 근래 장세 자체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유동성으로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요. 네.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는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 이제 소액자님들을 위한 그런 매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치를 하면서 어제 유로 매도와 매수를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는 그 방송에 보여진 건 아마 손실로 좀 났을 건데, 어제 유로 이제 일부 한 거하고 오늘 또 추가로 매도 들어간 부분으로 해서 유로 지금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네. 거기서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S&P도 단타로 해서 S&P 쪽에서 수익을 일부 냈습니다. 네. 예, 그 유로 매수로 접근을 하셨네요. S&P 같은 경우는. S&P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가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책 때문에 좀 전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네. 예,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1.10달러 가까이 갔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네. 향후에도 조금 상승보다는 1.10달러를 넘는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보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네. 아래 구간에 지금 갭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맞아요. 메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맞습니다. 맞아요. 차트에서 좀 갭이 생긴다면은 또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그렇죠. 있죠. 그렇다면 유로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연두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또 예상대로 이슈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갭을 메꾸고 맞아요. 다시 한번 상승을 가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거고요. 펀더멘탈로 볼 때도 사실 시장에 드러난 뉴스들로는 조금 강세 요인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그렇다면 오늘 또 원유 재고 발표 있는 날이기도 하고 방송 승점 가져갈 수 있는 날이라서 좀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다음 전략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골드하고요. 네. 이제 원유 쪽 보고 있는데 원유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경험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데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 하방으로 크게 나오는 그런 추익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간에 지금 차트상 원유 같은 경우는 일봉상 지금 지지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48불 때까지는 매수도 지금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매도 쪽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지금 49.08달러인데 일단은 48달러까지는 매도에 대한 관점 보시고 48달러 선에서는 다시 반등의 흐름,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네. 그 시점이 되어야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날인 만큼 지금 처음부터 출발부터 좋은 성적 내고 계시는데 2부 마지막에는 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파생 야신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오늘 1, 2, 3위 가장 치열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3위인 에이지 시스템, 4위죠. 네. 에이지 시스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이 시간이 흘러서 D조의 경기 날이에요. 트레이더님, 현재 4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수익금 80달러 기록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금 쌓으셨나요? 지금 5일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49달러 아래 48.96에서 가치평가 매수 들어가고요. 네. 거기서 네. 치고 단기적으로 올려서 수익 청산했습니다. 네. 단기 반등을 좀 이용하신 것 같고요. 네네. 자, 지금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 에이지 네. 시스템 트레이더의 차트인가요? 네네. 네. 차트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저희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네. 기관 진입 단가들을 미리 따다다닥 분석해놔서 네. 여기다 라인 그어드리고요. 네. 그어드린 다음에 저희는 자동 시스템으로 이 라인들에서 진입하도록 설치를 해놔서 알아서 이쪽에서 딱 가격이 오면 체결돼서 들어가고 자동 청산으로 청산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세선이 네.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세선은 아니고요. 네. 기관이 진입했던 단가 분석 위주로 들어갑니다. 네,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네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원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종목 보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골드 파운드 같이 보고 있고요. 네. 골드 파운드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멀리 있어서 금일 네. 경기 끝날 때까지 체결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단가를 명확히 정해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매매를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자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매도 포지션 들어가셨네요. 네네. 네. 문턱 중에. 네. 어느 선까지 보고 계신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들어갔고 지금 반등 보이면은 빠르게 청산 들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네, 수익 단가성으로 구간에 계신데 빠르게 청산하신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고요. 잠시 후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에이지 시스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때는. 내추럴가스가 네. 아주 급등을 하네요. 그러네요. 예, 슈팅을 상당히 예. 강하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항상 원유 재고가 나올 때 천연가스까지 같이 좀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원유도 그렇지만 천연가스도 최근에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더는 이제 어떤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보고 매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라면 당연히 아래쪽으로의 힘이 또 가해지기 때문에 미리 매도로 들어가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지 시스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1, 2, 3, 4위까지의 순위가 현재 자막 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볼까요?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D조 경기 날입니다. 지금 항생을 네네. 역시나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매도 들어가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사실은 장대 항복이 나와서 사월물 2개랑 추가를 하나 더 보고 지금 들고 있는 건 6월물이에요. 네. 조금 더 보려고 가지고 있는 건데 4월물은 사실상 오늘 정리를 했어요. 손익을 좀 많이 감안하고도 정리를 한 이유가 제가 기간 체크를 못했더라고요. 항상 파생 상품에는 그 기간이 있어요.
말을 하자면 지수주는 뭐 항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물이 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는데 결제 주세가 되는 날이 매일이더라고요. 그 기간을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일단 정리를 하고 손실 감안을 하고도 네,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지수주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매도보다가 매수가 맞지만 항생 같은 경우는 오늘 5월물 이제 회원들 베팅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이제 복구 좀 하려고 베팅을 하려고 24,540짜리 오늘 고가인데요. 5월물이 고가를 대기를 했는데 찍고만 가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사실은 저 6월물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도 있고 지금 5월물이 시작을 해서 한 50일경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좀 추가 부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오늘 항생이 제가 큰 손실을 좀 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고 제 매매도 이제 많은 매매도 아니지만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큰 손실 준 날은 사실상 조금 쉬었다가 내일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 매매는 오늘 아마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네. 없다라고 보고 사실상 지금 뭐 지수주들 그 보시는 분들 뭐 S&P나 나스닥 마찬가지 매도 보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지켜봤다가 꺾임새 있을 때 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관망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뭐 손실권이든 플러스권이든 간에 말씀해주신 그런 가격대 그리고 자기가 관망하고 있는 그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예, 최근 이제 그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에 의외로 그 위험 요인이 많다고 시장에 위험 요인들이 많이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뭐 나스닥에 사상 최고를 치렀고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지수들이 최근에 지금 계속 고점 가까이 이런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항생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이 트레이더 분들이 조금 더 좀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전정희 계신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항생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모든 매매에서는 MIT 스탑로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는 손절 범위를 줄 수 있는데요. 항생 같은 경우는 스탑 범위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네. 그 주의점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네.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뭐 도움 감사합니다. 말씀까지도 감사합니다. 네.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중국 지수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 거래소에는 지금 네. 그러니까 스탑 주문이 서버 주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은 스탑 주문이 가능한데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은 스탑 주문이 안 된다는 점 투자하시는 네. 분들도 모두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증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뭐 오늘도 코스피 상당히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 최고치에 비해서 3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 그에 관계해서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자, 이런 위험 요인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죠. 예, 네. 항상 이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아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또 시장 참여자들은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 고점을 뚫고 상승할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좀 나누어지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보다는 위든 아래든 아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흐름대로 잘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수는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9달러를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통화와 그 밖에 뭐 상품군에서도 움직임이 지금 좀 적은 것 같고요. 지수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지금 이제 시장이 개장을 했지만 특별히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장이 열릴 때 그 직전까지 사실 전산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장이 열리고
잠깐 두세 시간 쉬었다가 전선장이 열리고 전선장이 끝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본장이 열리지만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전선장이 열리다가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크게 개장과 함께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또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 보셨고요. 오늘은 또 주요 지표가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아직은 고요한 분위기다. 뭐 그런 느낌도 다가와요.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제 6,000선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회복을 하고 지금 사실 그 6,000선을 견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애플,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들, 뭐 대장주들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 호조로 나오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오늘도 그 분위기를 이어갈지 좀 관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호조로 이어가면서 이 시장이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말씀하세요. S&P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의 호조라는 거와 세제 개혁안 이거는 분명히 상승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셧다운 문제라든지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이 시장의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지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시장이 현재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 두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더 직격탄으로 또 직접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가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지수가 조금 힘을 내고 있죠. S&P 500에 대해서 상승세를 조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하나 조금 통화 쪽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유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프랑스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갭업을 했어요. 갭업을 하고 이 갭을 안전자산들은 뭐 예니라든가 골드라든가 채권들은 다 그 갭을 한번 메꿨는데 유로는 아직 그 갭을 못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ECB 금리 결정이 있죠. 금리 결정이 있는데 6월부터 이제 통화 부양 기조를 이제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로 강세 재료예요. 이거는 강세 재료라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사실 이 갭을 못 메꾸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통화에 대해서는 상승 요인이 상당히 이슈와 뉴스가 많지만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갭을 메꾸지 못하는 그 힘 때문에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전에 파생야신 트레이더와 좀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자, 유로까지 살펴봤고요. S&P 500이 위쪽으로 가나요? 없이 질주를 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나스닥에 이어서 S&P도 위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P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을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 경제 지표로 봤을 때 경제 지표가 또 좋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특히나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이 거의 독보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뭐 결국 지난번 선물 기준으로 고점이 아마 2,400선을 가까스로 한번 터치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 2,400을 한번 좀 도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D조가 방송 승점을 얻어갈 수 있는 경기 날입니다. D조의 상황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1위는 선제 트레이더 수익금이 더욱더 올라갔죠. 맞아요. 네,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시고요. 자, 2위는 파생야신 트레이더입니다. 천기살롱, 에이지 시스템 순으로 순위의 변동은 없고 수익금의 변동만 있네요. 자, 이어서 시그널 빌리프, 골드베임 트레이더까지 지금 순위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동물 트레이더분들이 조금 시작이 살짝 좋지 않은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마이너스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물려 있는 거잖아요. 지표 발표하면서 크루드오일 보유하고 계신 트레이더 분들은 손익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D조 매매를 조금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D조 트레이더들이 최소 상대적으로도 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오늘 이제 23시 30분에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아마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금방 우리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을 전후로 해서 손익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D조 분들은 원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연결 통해서 직접 인터뷰해봅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D조의 경기 날이에요. 네. 오늘 지금 순위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지금 어떤 포지션을 현재 보유 중에 계신가요? 제가 지금 원유를 가지고 있고요. 네, 원유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네. 근데 이게 시작점이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제가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통에 그 금요일날 급락을 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제가 보던 신호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너무 주저앉는 바람에 네. 손절할 기회를 놓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번 주에 잠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꾸준한 수익을 내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하락세가 너무 많이 진행된 게 있기도 했지만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끌려오게 됐습니다. 일단 예. 포지션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물려 네, 있으신 솔직하게 게, 네, 맞아요. 네,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거래를 해보면은 트레이더님 말씀처럼 네.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또 손절을 하게 되면은 경우가 더 많죠. 매매가 꼬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한 가지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 뉴스나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올 만큼은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일단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저도 이번 기회로 많은 경험치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선절매를 통해서 이렇게 막 잘라내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러기보단 지금 현재 포지션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네. 이제 반대로 가면 또 절망적이겠지만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갈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49불이 무너진다면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죠. 49달러가 무너진다면 그때 맞는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만의 그런 매매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서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손절선을 좀 비껴가는 경우가 또 두루 많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매매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베인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유 13계약이나 50.01달러에 매수로 들어가셨어요. 네. 자, 궁금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는? 네. 어떤 전략이신지 궁금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사업체를 좀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런 주라서 자전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라인이 그래도 나름 분명한 크루드오일에다가 지금 배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간 거는 사실인데 아마 뭐 또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11시 반 지금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 해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마 최고 연장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대응이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유는 하고 있고 제 마음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엄마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엄마를 잃어버리면 제자리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이거 기다리면 그 자리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는데 일단 어제 제가 운동하고 나서 괜히 조금 오버해서 성점은 따고 싶다 이런 제 속마음을 들켰잖아요. 그래서 아마 11시 반 정도 돼서 제가 목표하는 수익까지 와서 방송 성점을 좀 따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손절은 없는 건가요? 손절이라는 용어는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리에 제가 버틸 수만 있으면 네. 시장이 저를 찾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봐서 네. 사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최초의 투자 자금을 제가 정액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정 기간이 오면 이제 여기에 포지션이 다 묶여있으니까 딴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네. 부분 지금 올라오는 포지션이 있으면 약간 청산을 해볼까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시작할 때는 지수 종목을 조금 한번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뭐 급한 일도 좀 끝나고 했으니까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려면 청산을 조금 해볼까 고민을 해볼 거고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네요. 11시 30분까지 제가 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뭐 이렇게 좋은 뭔가 결과로 끝냈을 때, 뭐 아니면은 어떻게 청산을 할지에 대한 네. 여부도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긴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기조에 네. 이 동물 두 분이 네. 발톱을 이렇게 네. 예, 감추고 이렇게 먹이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 비유가 아주 상당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우리가 트레이더분들은 사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길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이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본인은 이 트레이더들의 매매를 보고 나는 짧게 하겠다 또는 길게 하겠다 그런 거 정도는 하나 또 결정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베인 트레이더님 이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렇게 트레이더 분들이 솔직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어디서 이런 자신의 그런 매매,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가까운 친구에게도 듣기가 좀 힘든 이야기인데, 성심성의껏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2380선을 올라타긴 했었는데, 어제 여기서 사실 추가 상승한다면은 네. 이전 고점인 2397까지 한번 터치를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네, 지금 시세 현황 보고 계신데 모두 음봉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런 경우 흔치 않았는데 이후 흐름이 상당히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경기가 있는 D조. 자, 1위는 파생의 여신 트레이더고요. 2위는 전쟁의 여신. 공동 2위네요. 골드베인 트레이더와 전쟁의 여신이 공동 2위입니다. 지금 1위에서 3위가 상당히 승점이 각축전을 벌일 것 같아요. 자, 공동 4위는 선재 트레이더와 천기살롱 트레이더입니다. 6위는 에이지 시스템, 7위는 시그널 필리프 트레이더 순입니다. 오늘도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크루드 오일 오늘도 집중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S조의 결과도 함께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황금 연못이 플러스권으로 또 전환을 했고요. 자, 이어서 1위 달리고 있는 외환용 트레이더 직접 화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오늘도 멋쟁이십니다. 네. 재치가 넘치시는 외환용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익 얻어가셨나요? 오늘도 결론적으로 5일 매도로 수익을 냈고, 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외부 미팅과 좀 여러 가지, 내일 사실 하얼빈을 들어갑니다. 중국이요? 예, 그 비행기 교육 사업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컨셉을 잡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만 매매하는 컨셉. 그래서 오늘도 아마 9시 한 20분인가 30분에 밤에 와서 좀 다리를 봐서 5일이 좀 하방 포지션에서 한 15계약, 14계약 풀로 배팅한 다음에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금을 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계약. 예, 금을 10계약 매도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요번 해외 선물신 2는, 보니까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그분들에 맞춰서 그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도 하루 종일 매매하는 거는 전업 투자자들이고
시청자분들처럼 밤에 와서도 매매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낼 수 있는지 컨셉을 맞춰서 한번 이것저것 사업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매매하는 컨셉,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어서 또 시즌2의 시즌2의 컨셉 아닌 컨셉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매매 패턴, 어느 분들을 위해서 또 어느 분들의 이런 패턴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자, 금은 매도 포지션 들어갔는데 금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수익권으로 얻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자, 트레이더님,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S&P 신동국 해설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예. 네. 오늘 또 추천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 없으신가요? 아니, S&P 과제를 하신 다음에. 과제요? 또 과제를 내야죠. S&P 매매하셨나요? S&P 매매를 하는데, 제가 외부 미팅을 갔다 오니까는 이제 포지션 자리가 놓쳐서. 예, 그냥 구경만 하고. 상방으로 보긴 했지만 구경만 하고 옵션 주구장창 그냥 오일로만 매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어떤 매매가 가능할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드린 플로 금 매도 치고 있고요. 네네. 한 11시 반 전에 금으로 좀 수익 내면 청산 후에 오일로 집중을 해서 오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부터 지속 하방으로 아마 오늘도 빠지면 좀 심각하게 빠지지 않을까. 오늘도 더 하방으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금이 좀 빠지고 있는데 금을 청산 후에 수익낸 청산 후에 오일로 급변동이 심할 때 진입을 한번 과감하게 할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보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외연용 트레이더님 오늘도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환용 트레이더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인데요. 트레이더님. 자, 트레이더님 또한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누적 수익금 현황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1위를 달려가고 계시고요. 자, 오늘 매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실, 지금까지 어떤 장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트레이더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익을 만만하게 낼 만한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S&P,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서도 예를 들어 매도자들은 매도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국내 선물도 그렇게 쉽게 안 빠지는 것처럼 S&P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상승 얘기를 드렸었을 때 일단 3일 내내 상승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었던 게 이제 그동안에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뭔가 변화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굉장히 짧게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원유 정말 원유 패밀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원유를 크루드 오일을 주고 소폭씩만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매수를 해서 정말 틱틱에 가까운 한 10틱 이렇게 5틱, 10틱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날 정도로 소극적으로 해봤고 지금은 10년 국채는 매수를 지금 10개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수요? 예.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월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개파락에 이제 프랑스 대선 결과를 보고 개파락에 청산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125.06 정도가 아마 거의 저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25.12 정도 청산을 했었고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대반등이 나와줬지만 앞에 고점은 넘지 못했거든요.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보여줬고 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제 개혁안 발표도 있고 또 내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125.06짜리를 이탈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년 국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매도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은 골드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매도가 한번 나오면 강하게 나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강력한 매도자가 지금은 조금 한 발을 좀 뺀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일단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앞에 저점을 깬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끌고 가서 뭐 이따 한밤중에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전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참 흐름에 맞춰서 짧은 매매를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역시 국채에 대해서는 황금연모 트레이더죠.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시즌 1에 대비해서 업그레이드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황금연모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신데 자,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된 황금연모 트레이더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박노주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걸어주셨나요? 네. 네? 지금 화상. 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할 때 보시네요. 자, 트레이더님 지금 나스닥과 S&P 들어가셨네요. 두 지수 모두 이제 하방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매도 들어가셨네요. 네. 일단은 저번 시즌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외환정님도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번에는 기법 자체를 한번 저만의 이제 또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지션 트레이딩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포지션 트레이딩이요? 예, 포지션 트레이딩으로 어차피 저희 그 S조 분들은 또 어차피 시즌 1의 성과가 좋아서 이제 본선에 이제 진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주 동안이 지금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 지수 지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대선이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그 안전자산 쪽이 좀 하락을 하고 지금 일단 지수선물 쪽은 지금 일단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도 세제개혁안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제개혁안도 사실상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일단 더 상승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은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좀 하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 지금 현재 미국 그 셧다운 문제도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다시 지수 쪽은 일단 하락으로 돌아서고 그 안전자산 쪽은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지금 유로랑 골드랑 원래 같이 동기화로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서로 다르게 방향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 내일 모레까지 해서 만약 골드랑 국채가 만약에 반등에 크게 성공을 한다면은 다시 상승 전환이 되면서 지수 쪽이 이제 크게 꺾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함께 앞으로의 이슈도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박노주 트레이더의 그런 뷰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D조의 경기였죠. 배틀리그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D조 분들이 방송 승점을 톡톡히 챙겨갈 수 있는 방송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승점을 가져가게 될지 조금 후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생각보다 원유에 대해서 큰 슈팅이 나왔어요. 역시 수요일이 재밌어요. 네. 그럼요. 수요일날 두 분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지금 한 15분이 지난 시점에서 49.80, 80까지 지금 올라탔다면 한 이따 새벽 한 2시, 3시 이후에 또 2차 또 추세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50불대 지지를 위해서 계속 크루드 오일은 좀 시도를 해나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50달러까지 가까이는 항상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럼 새벽에 한 3시 정도의 흐름에 뭔가
굳히기에 대한 그런 방향이 나올 것 같다. 네, 신동욱 해설위원님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뭐 수요일은 원유로 시작해서 이제 원유로 끝나는 날인 것 같고요. 네네. 이 $50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빅피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숫자. 이 $50를 결국 지키느냐, 저기에 또 막히느냐에 따라서 이 원유 가격의 방향이 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D조의 경기 날이었는데요. 어떤 순위가 매겨졌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자, 오늘 D조의 1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 와, 그 2부에 12개하고로 승부를 보셨어요. 네, 12척이요. 네. 자, 승부를 보셨어요. 골드베인 트레이더 $4,350 기록하면서 단숨에 1위를 차지하셨고요. 사냥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자, 2위는 선제 트레이더 $1,800 이상의 좋은 수익금이에요. 엄청난 수익금 얻어가셨고, 3위는 파생야실, 4위 또한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5위는 천기살롱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고요. 자, 6위는 에이지 시스템, 7위는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도 좀 마이너스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맞죠? 아무래도 이제 항생을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1, 2, 3, 4위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사실 방송을 너무 알차게 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치열하고 손빠른 매매가 이뤄졌던 것 같고 트레이더분들의 방향성도 잘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원유 재고가 상당히 이런 예상치와는 좀 다르게 가면서 시장의 흐름이 이어간 것 같은데 골드베인 트레이더 바로 만나봅니다.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까 뵀었잖아요, 트레이더님. 예. 오늘 상당한 정말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성적 좋고요. 트레이더님이 뭐 이렇게 베팅하셨던 그 결과가 좀 좋은 결과로 나오신 것 같고 그 이후 거래도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어떤 매매 하실 건지 짧게 소감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방송 성점을 위해서 제가 13계약 중에 2계약을 청산을 했고요. 네. 상방으로 지금 새벽에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밤을 샐 수가 없어서 모 점에 지금 제가 나머지 계약은 전부 다 청산을 지금 걸어놓고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끝은 정말 좋은 결과여서 저희도 좋고요. 트레이더님, 오늘도 뭐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결과를 보여준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1위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11시 4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순위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 2, 3위는 변함이 없어요. 4위까지, 5위까지도 또 변함이 없는데, 7위 모두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죠? 네. 자, 지금 8위는 북두칠성, 9위는 시그널 빌리프, 자, 골드베인, 에이지 시스템. 이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14위까지 순위에서 마이너스권이었던 트레이더가 플러스로 많이 전환됐죠?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일단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 부분의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지금 현재 상황 보셨고요. 자, 오늘 D조의 경기와 함께 원유 재고로 인해서 시장에 상당한 큰 변동성, 이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